그의 최후는 숱한 의혹과 논란을 남기고 있다. 전사설, 은둔설, 심지어 자살설까지. 진실은 무엇일까? 이순신 순국 60여 년 뒤 송시열이 쓴 비문. 비문 어디에도 이순신 대신 조선 수군을 지휘했다는 손문욱의 이름은 없다. 다만 이순신은 어디선가 호련히 날아온 탄환에 맞았다고 적고 있다. 이 기록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께서 순국한 그 내용이 간단하게 놓아지거든요. 저 우측에서 네 번째 줄로 보면은 공홀중한 이절이라는 글자가 6글자가 나옵니다. 저 내용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호련히 날아드는 탄환을 위해서 순국을 했다라는 기록이죠. 이러한 이제 기록이 아주 짧지만은 의미를 굉장히 부여한다고 보아집니다. 호련히 날아든 총탄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이순신. 바로 그 현장에 느닷없이 나타난 손문욱.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지금까지 이순신 최후의 현장에는 그의 큰아들과 조카 그리고 그의 최측근 장수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이 남긴 유언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당시 그의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도 역시 사실이죠. 그런데 당시 이순신 최후의 현장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손문욱. 이 손문욱이라는 인물은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또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손문욱. 마지막 글자 욱자는 이름자에 잘 사용하지도 않는 글자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의외의 인물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일까요? 또한 손문욱은 이순신이 전사하자 그를 대신해 조선 수군을 지휘했다고도 합니다. 일본군과 마지막으로 치렀던 중요한 해전, 바로 그 해전에서 대장선에 타고 있었고 이순신을 대신해서 지휘까지 했다면 손문욱은 보통 인물이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손문욱,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손문욱이라는 인물이 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1597년 정유재란 발발 직후. 이때 그는 이문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선조가 손문욱의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유성룡은 알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손문욱은 첫 등장부터 정체불명, 조정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는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 경상도 관찰사 이용순이 조정에 올린 서장을 보면 손문욱은 일본군 포로였다. 손문욱이 보낸 비밀 편지가 등장한다. 그는 부산에서 또 다른 포로 박계생이라는 인물과 만나 함께 일본으로 갔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리고 도요토미를 만났는데 그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양자로 삼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성을 받고 쌀 1000석을 상으로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손문욱은 평범한 포로는 아니었을 것이다.
더 놀라운 기록이 나온다. 도요토미에 대한 반란군을 자신이 진압했다는 것. 그것도 100여 명의 무사를 죽였고 도요토미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손문욱은 곧 곤경에 처했다. 도요토미의 첩과 내통을 했다는 것. 이에 도요토미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자신을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장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장이 된 손문욱. 그런 그가 조선으로 귀순하려는 의사를 은밀히 보내왔다. 그러자 대신들 회의기구인 비변사에서는 손문욱의 말이 허황되고 다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체적인 그 사람의 그 어떤 출신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그 처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다시 사료에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자료에 처음 등장할 때는 이문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선조가 이제 신하들한테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이 사람이 일본 내에서의 활동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좀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뭐 검증된 거는 아무도 없죠. 자신의 주장만 있을 뿐 검증된 것이 없는 손문욱.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최근 임진왜란 관련 일본 측 기록물의 해제본을 낸 김시덕 교수. 손문욱의 주장에 대한 일본 측 기록이 있는지 물었다. 손문욱이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가 되었다든지 반란을 진압했다든지 라는 기록은 일본의 당대 기록에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정도 사건이면 상당히 큰 사건이었을 거기 때문에 어딘가 남았어야지 자연스러운데 안 보인다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 손문욱의 과장 내지 허풍이 아닐까. 대신 그가 찾아낸 일본 기록에는 손문욱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나온다. 손문욱이 아니라 손문식 혹은 손문호고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손문욱, 손문식, 손문옥. 그는 여전히 베일 속의 인물이었다. 17세기 초기의 야나가와 시말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책은 임진왜란 이후의 조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된 사건을 다룬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미 손문식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8세기, 즉 근세 중기의 외교관이었던 아라이 하쿠세키라는 사람의 국서 복호기사라는 기록을 보면 본문에는 손문혹이라고 쓰고요. 위에 두 주로 어떤 이본에서는 손문식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주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첫 등장부터 심상치 않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하장수 손문욱. 조선으로 귀순을 요청한 지 2달 후 그는 다시 실록에 등장한다. 판중추부사 윤두수는 귀순을 원하는 손문욱을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하들은 왜적들이 우리 경내에 진을 치고 오랫동안 물러나지 않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이를 정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선 측은 손문욱을 통해 일본군의 상황과 동태를 파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손문옥의 귀수는